성지가 좋다 국내편을 통해 알아보는 경기도 화성 지역의 기독교 역사.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뼈아픈 노문의 현장을 찾아왔는데요. 일제강점기에 23명의 희생자를 남긴 순국의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길 갈망하며 뜨거운 항일 의식을 보여주었던 훈녀들의 정신과 너무나도 안타까운 수많은 희생. 그 중심에는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터가 사독지로 지정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역사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경기도 지금 지역을 돌고 있는데 지난번 사강교회에 이어서 이쪽 이 동네 이름이 제암리인가 봐요. 그렇죠. 여기가 제암리죠. 제암교회. 아마 웬만한 국사 역사를 배운 학생들 치고 제암리 사건, 제암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이제 유명하게 알려진 사건이기도 한데 사실은 뭐 전국에서 일어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3.1운동, 독립만세운동이 이런 게 전국에서 일어났는데 이제 그 집단적인 희생을 당한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여기가 알려져서 네. 어떻게 보면 선교 역사보다는 이제 희생의 역사, 뭐 또 국가적 희생의 역사로 이제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제암리 교회가 더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사실은 이 제암리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옆에 있는 교회 수촌리 이쪽이 이제 수원 이남 지역에서 네. 요 이제 이 제암리가 있는 이제 바란이라고 하는 이제 그냥 면소재지가 되는데 네. 바란 면소재지하고 여기 수촌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남양반도에 있는 남양 그다음에 사강 이 지역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삼각지로 이렇게 연결되는 다 지역이거든요. 네. 이 지역에 3.1 독립만세운동이 좀 과격하다 보면 좀 폭력성이 좀 있었던. 네네. 일본 헌병들이 이제 소탕작전, 소위 속탄작전을 합니다. 감히. 근데 이 지역은 이제 여기 이제 23인이 이제 순국을 당했는데 23명이 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아, 같은 교회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네. 같은 마을 사람. 마을 사람들이. 같은 마을 사람들인데 사실은 23명 중에서 이제 13명은 기독교인이고 네. 10명은 천도교인이라고. 아. 그러니까 천도교가 사실 기독교가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지역은 기독교가 주로 많이 했는데 네. 기독교가 세가 약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천도교가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충청남도 서부지방, 당진, 서산, 태안 쪽으로 가면 오히려 그쪽에는 이제 천도교 교도들이 더 이제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만세운동에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헌병들은 이제 이런 아예 싹스를 어떻게 잘라버리자 뭐 이런 개념으로 소탕을 소탕 작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가담자들을 이제 발본색원해서 아예 제거하자, 아예 싹스를 제거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여기를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일본군 장교 하나하고 병사들 11명 와가지고 이제 이 동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 모여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다 모여라 그래서 결국은 예배당 안에다 가둬놓고 이제 그런 만행을 저질렀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안 풀리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또 마을 자체도 이제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집들까지 다 소각시켜버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을 전체가 여기가 두 채인가 빼놓고 다 방화에 의해서 쑥대밭이 돼버렸네요. 완전 집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와. 화성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 정신이 빚은 무력투쟁. 그리고 이를 제압하기 위한 일제의 극단적인 만행. 당시 마을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 밤하늘을 밝혔으며
곡식 타는 냄새와 시체 타는 냄새가 밤새 바람에 실려왔고 석가래가 내려앉고 기둥이 넘어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날의 참상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있던 원래 교회 터가 있었겠네요?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네. 그쪽으로? 그 원래 교회 터는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공터로 돼 있습니다만은 네. 예, 본래 그 여기 23명이 희생 당할 때 네. 예배당 터는 이제 그 1905년도에 세워졌던 그 예배당 되겠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예배당 뭐 다시 지어지긴 했지만 네. 그 예배당 터가 이제 그대로 와, 있죠. 1905년이면은 우리가 그때 봤던 사강교회가 1902년. 그렇죠. 예, 그 3년 뒤에 세워진 교회면 진짜 여기도 거의 120년 가까운 그렇죠. 역사가 있네요. 근데 여기는 대신에 이제 조금 루트가 달라요. 루트가요? 루트가 조금 여기는 조금 루트가 다른 게 여기는 이제 그 남양과 이제 사강 쪽은 인천의 존스 선교사 중심의 영향을 받는데 네, 여기는요? 여기는 또 이 동네 사람이 예. 서울의 아펜젤라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요. 오, 아. 어떻게 해서 서울까지 가셨대요, 또? 뭐 그러니까 뭐 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사람은 한양으로 가는 거니까 맞아요. 하긴 그러네요. 그런 개념으로 아마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정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아펜젤라의 전도를 받고 개종을 해요. 네. 그래서 자기네 마을에 이제 교회가 들어오도록 그런 길을 열어줬죠. 네,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한문으로 뭐죠? 3.1운동 운동. 순국 기념탑입니다. 아. 근데 이 탑에 그럼 이 근처에 그 예배당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가 네. 예배당 터예요. 아, 이 터가요? 여기 터가 이제 예배당 터인데 네. 저 글씨는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이에요. 아, 저거요? 네. 그 이건 저 컴퓨터가 쓴 것 같지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 친필인데 본래 탑은 작아요. 아. 탑은 이제 저 교회 앞에 가면 네. 원래 탑은 작은데 이거를 이제 너무 작게 만들다 보니 이 탑을 좀 이제 크게. 여기에 규모에 맞게 이 지역에 이제 좀 크기에 맞게 네. 그렇게 이제 탑을 다시 만든 거죠. 아. 그러니까 글씨를 확대해서. 본영을 떠가지고 크기만 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거는 예배당 앞에 놔놓고 아. 요거를 이제 크게 키웠죠. 네. 키워서 이제 탑을 이렇게 다시 만든 것이고 요 안에 이제 그 비문은 월탄 박종화 선생이 썼어요. 네. 그래서 그 아주 뭐 절절한 그 뭐 탁월한 문인이시니까 네. 그 문필가의 그 작품이 여기 있죠. 그래서 3.1운동에 뭐 그다음에 그 순국하신 분들을 기리는 네. 내용의 글씨가 써 있는데 사실은 이 글씨가 쓰여지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에 대한 이 지역의 희생에 대한 굉장한 애착심을 가지고 노이를 뒀네요. 썼어.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바로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글씨는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저 큰 길 밑에 사실 조그마한 거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다 지금 잊혀지고 묻혀지고 어디다 누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내가 처음 여기 발굴하러 다닐 때는 그 저쪽 구석에 있었거든. 네. 근데 그 이후에 내가 확인을 못 해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본래 제합리교회가 일본 헌병들에 의해서 불태워질 때 그리고 네. 그 안에 사람들이 희생당할 때 그 예배당 탑. 여기가 진짜. 모종의 사과를 핑계로 마을 주민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던 일본군. 하지만 돌연 태도를 바꾸며 교회 문을 잠그고 내부를 향해 총을 난사한 후 불까지 질렀는데요. 104년 전 끔찍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는 이제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죽어간 23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탑이 그날의 흔적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길 건너편에는 이제 전쟁이 해방이 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본 기독교단 동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참회하는 그런 모임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돈 1천만 행, 을 모아서 사실은
예배당을 다시 지어줬어요. 네. 이 제합리교회 예배당을 다시 지어줬고, 그다음에 유족 기념관, 유족들의 기념관을 지금 길 건너에다 바로 지어줬었다고. 네. 여기가 주차장이었고, 네. 근데 그 건물도 이제 없어졌고, 그다음에 유족 그분들이 다시 지어준 그 참회하는 의미에서 지어준 예배당도 이제 저 기념관을 만들면서 다시 헐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저희가 이제 몇 군데 교회를 이렇게 답사를 가고 또 이렇게 탐사를 가면서 보면은 한두 명씩 이렇게 순교하시거나 또 순직당하시는 그런 희생된 분이 계신데,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13명, 한 교회에서 10명 이상 이렇게 한꺼번에 일본군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 이 교회가 또 참 거의 유일하죠. 유일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희생 당하는 방법 자체가 네. 뭐 이제 뭐 어디 뭐 처형장이랄까 뭐 이런 데서 이제 처형된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는 예배당에 다 불려 나와서 갇힌 상태에서 네. 총질과 그다음에 방화를 통해서 그냥 태워온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방법 자체가 너무 비인륜적인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더 큰 이제 역사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기에 이 사건을 이렇게 이 사건 자체가 묻히실 수 있었는데 드러낼 수 있었던 그런 사람과 사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당시에 물론 선교사들에 의해서인데, 네. 특별히 이 사건을 취재해서 세상에 이제 널리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스코필드 박사라고 하는 스코필드 박사님. 이분은 본래 이제 1916년에 한국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사실은. 3년 정도밖에 안 되셨네요, 사실. 16년에 와서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이 세상을 알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냥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명을 아주 했죠, 사실은.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역을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 못해요. 그리고 유무사고나 아니면 그러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이걸 세상에 알리는 일을 발벗고 나서서 하면서 이분이 얻어가진 이제 별명이 있죠. 3.1 만세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는 보통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을 넣어서 34인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들은 것 같습니다. 민족 대표 34인. 34인이 이제 바로 스코필드 박사예요. 이분이 아니었다면은 이 세상에 사건이 묻힌 거죠. 3.1 운동 자체가 세상에 크게 이제 부각이 안 되는 건데, 이 제합리 사건을 세상에 알리면서 이분이 이제 이 조선 반도에 있었던 3.1 독립 만세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를 단순히 희생이 아니라 3.1 운동 전체를 이제 드러내서 이게 독립국가의 자주권을 이제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면서 제3의 이제 그 독립운동가 그러네요. 라서 인정을 해서, 사실 실제로 이분이 그래서 1920년에 떠나요. 네. 20년에 떠나는데 떠나서 결국 돌아올 수 없었죠. 그러니까 보통 선교사들이 1940년, 41년이라 추방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20년 전에 이미 추방당한 거예요, 사실상. 너무 큰 일을 하셨구나. 그 다음에 이분이 해방 이후에 1956년인가 58년에 돌아와요. 돌아오셔서 이분이 이제 건국된 대한민국을 보시는 거잖아요. 비록 반토막이 났지만, 네. 그 돌아오셔서도 그 이제 건국된 이후에 대한민국이 좀 잘 가야 되는데 잘 못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이제 막 조언이라고 옳은 소리를 옳은 하셨네요. 소리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별세하기 전에 난 이 땅에 묻힌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1970년도인가에 돌아가시는데, 별세하신 이후에 이분은 외국인이지만 민족 대표 34인으로의 자격으로서 국립묘지에 갔습니다. 그러면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면 그분의 묘가 있겠네요. 그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분이 묻힌 곳은 결국은 이제 독립운동가들 영역에 이제 묻히셨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결코 외면할 수만 없었던 파란 눈의 선교사. 참혹했던 제합리 사건 이후 이 지역의 만세운동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일제는 뜻하지 않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합리 학살의 증거들을 사진으로 찍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보고서를 저술해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폭로한 스코필드 박사의 남다른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분의 그 어떤 우리를 향한 사랑, 또 물론 그분이 어떤 의도에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지 그분의 이제 육성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분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독립운동이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이 한반도 전체가 이미 식민지도 아니었고 이미 독립국가였었는데 네. 우리 독립운동의 개념을 이분이 분명히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 나라는 이미 독립국가였다. 그런데 다른 일본이 이 나라를 지배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나라는 독립해야 된다. 해야 할 일을 했다. 그건데 왜 박해하냐.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세상에 알렸죠.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물론 당시에 스코필드만 사실 이거를 세상에 알리는 작업을 한 건 아니에요. 또 언더우드 선교사라든지 서울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대거 이 사건 때문에 내려오거든요. 사실은 내려와서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본국에다가 이 사실을 이제 알리는 작업을 했죠. 하지만 이분은 적극적으로 이제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들고 나가서 아예 그냥 세상에 알리는 작업을 했고, 이 한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의 의미가 뭐냐 이걸 이제 드러내는 작업을 하신 거죠. 실제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극히 일부 선교사들 가운데 특히 일본에 있으면서 조선 선교와 관련해서 영향을 줬던 사람들 가운데는 사실 일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있었겠죠. 그것에 대해서 여기 이제 조선에 있는 선교사들은 반대하면서 여기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다. 그런 갈등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조선의 독립운동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또 당연히 조선이 독립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걸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또 지금 새로 지어진 교회와 그다음에 예배당 터 사이엔 또 이렇게 그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그런 기념탑인 거죠. 작품입니다. 이 돌들을 보니까 갑자기 거기가 생각나요, 교수님. 강경. 네, 강경에도 네. 이렇게 또 희생된 그 돌들을 그분들을 기리면서 했던 게 생각나는데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큰 거는 어른이고 작은 거는 어린아이 혹시 그런가요? 뭐 그런 개념도 있겠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강경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어린이들의 희생 58명인가요? 네. 어린이들의 희생을 그렇게 이제 조형물로 만들었고 그때 희생과 아픔을 이제 저렇게 뭐랄까 이 작가의 의도가 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아픔이 담겨져 있는 조형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23개의 조형물. 돌의 높낮이는 사망 당시 그들의 나이를, 큰 돌 가운데에 나 있는 구멍은 미래를 향하는 눈을 뜻하며 그 안에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조형물 뒤의 동산에는 그 희생자들이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태극기가 지켜주는 듯한 그런 길을 계단을 올라오니까 여기도 이렇게 저희가 보는 큰 능이 하나 있네요. 자, 여기서 뭐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크지만 네. 저기 23명의 유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 그렇잖아요. 저거는 사실 본래 무덤이 여기 있던 건 아니에요. 네. 아닌데 그냥 23명 희생된 거를 그냥 다 쓸어 묻었던 거잖아요. 아이고. 근데 그 당시에 이걸 조성하기 전에 생존자가 계셨어요. 와. 그분들의 희생된 유해가 어디에 묻혔다는 걸 아는 분이 계셨어요. 전동래인가 하는 분이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증언을 했고 그래서 유해 발굴을 시작했죠. 그게 이제 1982년이에요. 1982년에 그 유해 발굴 사업을 해서 파본이 다 있었죠.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거를 잊히지 않고 또 거기를 막 이렇게 훼손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뭐 물론 뭐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다 이제 DNA 검사하면 이게 누구다 알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사실 시종 마을이잖아요 또. 네. 그러다 보니 또 그것도 어려운 거고 그런 경비까지 또 뭐 그 당시에 기술까지도 82년만 해도 우리가 아직 그런 여유가 없는 시대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같이 희생된 분이고 같은 날 희생된 분이니까
같이 모시자. 그래서 이제 23분의 이제 유해를 이제 발굴해서 한 봉분 아래 예. 안장을 했죠. 사실 저희가 역사적으로나 그런 것을 분명히 사실도 있지만은 그 전부터 있었던 제암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이 지역에 그런 항일 의식이 고취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맨 앞장서서 그걸 하다가 그렇죠. 희생당하고 또 교회 다니신 성도님들이 거기에 어떤 희생양이 된 거죠. 대량으로 된 거잖아요. 그쵸. 그걸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제암리 교회가 단순히 일본 일제 만행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배경에는 그렇죠. 기독교적인 그런 운동들이 있었고 그런 또 사람들이 같이 힘을 썼다. 그렇죠. 특별히 이 제암리 마을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크게 일어나게 된 것이 이제 그 사강교회에서도 이제 그 희생된 이제 일본 군 순경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이 마을에 이제 제일 처음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인 안종우라고 하는 분하고 그다음에 홍원식인가 하는 분이 계세요. 네. 이제 이분이 이제 홍원식이라고 하는 이분이 사실 조선 군인이었다고. 조선 군인이요? 조선군. 예. 근데 조선군이 해체됐잖아요. 그렇죠. 해체돼서 이제 군복을 벗은 거잖아. 그 내려와서 이분은 군인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종우라고 하는 분하고 여기서 소위 구국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예. 구국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서 이분이 사실은 그런 군인다운 그런 그 저항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교회 내지는 여기 이 소위 제암리 교회 가장 중심되는 인물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쪽에서는 수원 남쪽으로 장은 이제 바란장이 굉장히 컸던 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란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여기 제암리 만세운동 이전에 이제 이미 만세운동이 있었거든. 네. 그 결과 이제 그런 희생들이 나오고 하니까 결국은 일본군은 이제 소탕자청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희생된 거고 이 교회 신자들이 희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순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중심이 되는 만세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니까 일본 헌병 입장에서는 이걸 더 놔뒀다가는 이제 크게 이제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예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야스다 다케오라고 하는 이제 소위 일본 젊은 이제 장교 하나가 군인들 11명 데리고 와서 이제 이런 짓을 한 거죠. 저희가 진짜 제암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짜 그 속에 있는 항일 의식과 그다음에 그것을 잊게 한 그런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교육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되게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 그럼요. 그걸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족의 아픈 역사의 길을 함께 걸으며 되새겨보았던 이번 시간. 그 바탕에는 역시 기독교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아픈 역사도 우리의 역사인 만큼 지난 일들을 잊지 않고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